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라포마 크래프트 모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 새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드팩 전체처럼 작동하는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경험을 완전히 바꿔서 게임 엔진 안에서 거의 새로운 게임처럼 만들고 새로운 몹들과 온갖 종류의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이게 마인크래프트예요. 알겠죠? 제가 여기 40개 모드를 설치한 다른 게임처럼 보이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딱 하나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Terraforma Craft는 기본적으로 모드 자체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 CurseForge 있습니다. Terraforma Craft라고 하고 사용자가 300만 명, 350만 명이에요. 7년 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하루 전이에요. 여기 모드 자체에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파일로 가서 mod loaders로 가면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제 경우엔 Forge고 버전은 플레이할 버전으로 제 경우엔 1.20.1이에요. 3개 버튼 누르고 파일 받기 하면 돼요. 이 파일은 윈도우 플러스 R 누르고 앞 다타 입력해서 저장할 거예요. 로밍 가서 .minecraft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테라포마 크래프트 외에도 패처우리도 받는 게 좋은데 필수 의존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드 자체 가이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테라포마 크래프트 시작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장식 요소들, 흙, 식물 등이 다 있죠. 이 모드 플레이 하실 거면 기존 월드 쓰지 말고 새 세계 만들기 하시길 강력히 추천해. 별로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테라포마 크래프트는 모든 걸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좋아. 테라포마 크래프트를 하다가 금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응? 알겠지? 여기 금이 있어. 알지? 금이야. 물론 아직 목회지만 여기 엄청 많고 나중에 쓸모 있을 거야. 여기 작은 천연 금이 있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알겠지? 뭐 녹이면 금을 좀 얻을 순 있는데 아직 채굴은 못해. 알지? 여기 금 광맥이 크니까 위치를 저장해 두는 게 좋겠어. 그럴 땐 J를 쓰면 돼. 알지? 전이맵에서 J를 누르면 돼. 알지? 커서를 올리면 현재 위치에서 아이템을 볼 수 있어. 알지? 여기 나와 로디오리테라고 적힌 곳에 내가 위에 올리면 스몰 네이티브 골드라고 뜨네. 그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골드라고 입력하면 돼. 알지?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돼. 그럼 이제 지도를 켜두면 알지? 봐, 여기 나왔어. 이 금 마커가 나타나. 알겠지? 나중에 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팁도 있어. 참고로 J를 누르면 세상이 멈춰. 아니, 봤지? 그러니까 이 크리퍼가 다가오고 내가 J를 누르면 아마 날 폭파시키러 올 거야.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볼게. 보여주고 싶은 건 지금 J를 누르고 조금 떨어지면 이건 좀 치트지 알지? 또 다른 광물 찾는 팁은 예를 들어 청크를 보다가 여기 뭔지 모를 검은 게 있어.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나와? 방해석. 좋아. 그럼 관심 있으면 아니면 편함. 알지? 그럼 표시해. 알지? 저장. 좋아. 뭔지 보자. 아니, 너희는 순간이동 못해. 미리 말해둘게. 편함이 바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아니 원편함. 아, 알겠어. 그냥 아이템이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알지? 근데 봐. 여기서 황을 찾을 수 있어. 이론상으론 마커에서도 보여야 하는데 가끔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보이기도 해. 알지? 근데 보다시피 광석이 엄청 많고 찾아도 못 캐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팁은 분명 우리한테 엄청 유용할 거야. 자,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 점토와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점토나 클레이볼 또는 룸 클레이라고도 하죠. 알겠죠? 여기 룸 뿌리 흙이 있고 여기 룸 클레이가 있어요. 사실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점토는 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작은 가이드를 보면 클레이가 도자기 제작에 쓰이는 재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연간 강수량이 최소 175mm인 두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를 열고 온도 탭으로 가면 돼요. 보시다시피 연간 강수량이 291mm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클레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장소 외에도 이런 식물들 아래에서 점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점토 매장지를 찾아볼게요. 보통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식생이 풍부한데 결국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니까요. 이런 점토를 찾는 건 벽을 보면 꽤 쉬워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건 확실히 점토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 풀블록들을 부수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 블록을 부수면요. 알겠죠? 점토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점토 매장지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고 벌써 점토 5개가 생겼네요. 알겠죠? 점토로는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건 K나핑 인터페이스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틸리티로 가서 여기 클레이 랩핑을 보면 파이어 사이즈, 블레이드 몰드, 주전자, 화분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알지? 플로우 파이프도 있고 이 모든 걸 모닥불에서 구워야 해. 알지? 어떻게 하냐고. 기본적으로 그릇을 만든다고 치자. 알지? 우클릭해서 이 끝부분들을 부수면 돼. 알지? 제 나온 것처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식의 제작마다 점토가 나네. 자, 구덩이 가마는 어떻게 만들까요? 피트킬은 아주 흥미롭네요. 자, 피트킬르는 테라피르마 크래프트에서 도자기를 구울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과정은 꽤 쉬워요. 네, 과정은 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록 하나를 파거나 그 블록이 다른 블록들로 둘러싸이게 하면 됩니다. 제가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아이템들을 좀 치워 볼게요. 기본적으로 V키로 블록을 놓으면 됩니다. 여기 최대 4개까지 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여기에 집 8개를 놓을 거예요. 알겠죠? 더는 안 돼요. 그리고 통나무 8개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필요하면 다시 제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제가 버린 불씨를 가져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 위에 우클릭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붙을 거예요. 여기 보이죠? 남은 시간 8분이요. 자, 이제 8분만 기다리면 도자기가 구워질 거예요. 알겠죠? 도자기를 부수지 않고 꺼낼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죠? 주변 블록을 부수면 도자기도 부서져요. 알겠죠? 안타깝게도 방금 그렇게 됐네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 굽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다른 방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열 레시피를 만드는 거요. 보시다시피 가열 레시피가 뭔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하지만 화덕을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장작을 넣고 점화기로 불을 붙이면 되죠.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작이 있는 한 문제없이 화로를 올려놓고 구우면 돼요. 서로 다른 조리 방식이라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집 10개를 넣으면 100% 확률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불을 붙이면 화덕이 완성.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화덕이 얼마나 휴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별로 휴대성이 좋아 보이진 않죠? 부수면 재만 남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 6분이 지나길 기다려 봅시다.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4개의 그릇이 있는데 완성됐는지 모르겠네요. 진한 빨간색, 진한 빨간색. 그러니까 아직 안 익은 거죠?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너무 뜨거워서 못 잡는 건가? 자, 온도 확인. 온도 15에서 작동 중.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망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그릇이 결국 어떤 이유로 안 익었네요. 아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미 됐죠. 알겠죠? 아, 알겠다. 너무 뜨거워서 못 열어. 라고 나오네요. 아, 알겠어요. 이제 됐네요. 이제 됐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뜨거울 때는 못 쓰는 거예요. 네.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냄비는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그릇 생겼죠. 알겠죠? 이제 여기에 4개 아이템 보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느 시스템이 더 나은가요? 이거 아니면 화덕? 화덕은 다시 쓰고 싶으면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녹일 때마다 통나무 8개랑 집 8개씩. 4개씩 녹이는 건 맞는데 8분이나 걸려요.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죠. 참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가진 자원에 따라서도요. 결국 목표는 살아남는 거니까요. 좋아. 그릇으로 음식을 어떻게 봉인하지? 이미 그릇 사용법은 보여줬잖아.
그릇을 얻는 법을 배워보자. 사용법을 배워볼게. 그릇은 저장과 보존용이야. 큰 그릇도 있는데 다양한 디자인이 있네. 자, 배치해볼게. 와, 진짜 예쁘게 생겼지? 진심으로 마인크래프트에도 이런 아이템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려운가? 자, 배치해볼게. 이건 놓을 수가 없네. 아, 아직 구워지지 않아서 그래. 나머지는 아직 안 만든 게 맞네, 그치? 갈색, 이건 되네. 진짜 멋있어,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그릇이나 큰 그릇으로 보관할 수 있어. 알지? 보다시피 봉인해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고 음식을 보관하고 봉인하면 유통기한이 2배로 늘어나서 음식이 훨씬 오래가. 또한 같은 배치로 조리한 아이템들은 스택이 가능한데 모닥불에서 꺼내기 전까지는 부패가 다르게 작동하기. 정말 멋지죠? 그렇죠?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이 익힌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가는 거지? 이제 시간이 시작돼요. 0시 22분에 만료됩니다. 자, 여기 넣고 봉인하면 17시 28분이네요.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게 엄청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지금 바로 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없고 카운트다운이 계속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5분 더 17분 더 지속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렇죠? 정말 좋아요. 자, 비키로 통나무 더미 같은 걸 어떻게 보관할까요? 알겠죠? 네, B키를 눌러서 물건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왼쪽 클릭하면 끝이에요. 바닥에 있는 물건들은 그냥 부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클릭으로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또한 도구를 여기저기 놓아둘 수도 있고요. 통나무는 통나무 더미라는 방식이 있어요. 우클릭하면 통나무를 바로 놓고 웅크린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통나무 더미를 만들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같은 자리에 통나무 16개까지 넣을 수 있고 부수면 당연히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게임이나 모드에서 인벤토리를 아이템으로 가득 채우면 무게가 꽤 중요해요. 알겠죠? 보세요. 지금은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데 만약 통나무를 1000개 들고 있으면 이렇게 민첩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솔직히 큰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슬래시 클리어로 지울게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게가 중요해요. 알겠죠? 모드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네요. 인벤토리 밖에 물건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알겠죠? 좋아. 어떻게 숯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숯 대장간. 기본적으로 숯은 통나무를 묶고 불을 붙여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네요. 2의 6 크기의 구멍을 만들까? 알겠지? 이렇게 해보고 이해하기로는 조금 이렇게 놓을 거야. XE로 만들까?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통나무 더미를 놓고 이해하기로는 이걸 불 붙이고 이제 그냥 덮으면 돼. 보다시피 덮어도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알지?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론적으로 연기가 꺼지면 땅을 파서 숯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이걸로 숯 대장간도 만드는데 1EX1 구멍 주위에 돌로 틀을 만들고 숯을 채워서 파이어 스타터로 불을 붙이는 거지. 몇 개를 켰는지 아니면 다 켜진 건지 잘 모르겠네 진짜로. EX2로 만들었는데 2개만 켜진 것 같아. 아니 잘 안 보이네. F3 트리플 스피도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좋아. 그럼 연기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봐. 열어봤더니 지금 불타는 장작 더미가 나왔어. 알지? 열면 불이 나서 나무가 타버릴 거라는 거 알아. 알지? 그냥 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지? 호기심이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 불이 나서 나무가 타고 나무를 잃게 되는 거지. 알지? 그래서 모래를 위에 덮어서 다 타지 않게 해야 해. 모르겠어. 여기 열어두고 저기도 영이 나는 채로 둘게. 어떻게 되나 보자. 아파 보이지? 거기서 타버렸고 블록도 사라졌어. 그래, 좋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 솔직히 어디에 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근처에 묻은 것, 사라진 것 알겠다. 무슨 일인지 알겠어? 삽으로 남은 블록들을 주워야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부셔버렸네. 삽으로 주워야 했는데 거기서 아이고, 꽤 오래 기다렸는데 말이야. 이게 되려고.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거의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결국 잘못했지만 뭐 어쨌든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자, 어떻게 금속을 녹이고 주저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천연 광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알겠죠? 보여드릴게요. 이건 화강감이고 광물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작은 돌 형태로 직접 부수는 방법 같은 거요. 하지만 이 방식은 꼭 알려드려야 해요. 이런 블록에 사용되는 거죠. 알겠죠? 금 광상으로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패닝을 해야 하는데 이게 펜이에요. 다른 것들처럼 만들면 빈 펜이 나와요. 알겠죠? 빈 펜을 얻으면 첫째, 펜을 손에 들고 광석 매장지 블록에 사용하세요. 펜을 들고 물속에 있을 때 우클릭하면 패닝이 시작돼요. 잠시 후 운이 좋으면 인벤토리에 작은 금 조각을 받게 돼. 이걸 여기 놓을게. 자, 여기에 화강감을 놓을게. 아, 맞아. 우클릭하면 펜이 채워져. 알겠지? 보이지? 필드판이라고 나와. 그럼 이제 물 옆으로 가야 해. 알겠지? 이렇게 할 거고 물속에 서야 해. 좋아, 좋아, 좋아. 흔드는 애니메이션, 흔드는 애니메이션. 뭐가 나왔어?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지? 좋아. 몇 번 더 해볼게. 운이 필요한 것 같아. 내 질문은 이 자원이 무한한 거야? 그런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그렇지? 펜을 들고 우클릭. 아, 아니, 아니. 블록이 깨져. 블록이 부서져. 자, 어서 흔들어, 흔들어.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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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멋지지? 이 모드. 좋아. 이제 나왔다. 작은 천연금이야.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궁금할 거야. 금을 얻을 확률이 항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작은 조각만 나올까요? 아니면 큰 덩어리도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도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작은 것만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네, 작은 것만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네이티브 골드는 70층 아래에서 발견되는 광석이에요. 네이티브 실버, 테트라헤드라이트, 말라카이트, 카시테라이트, 비스무티나이트, 가르니에라이트도 있고요. 정말 많네요. 나쁘지 않죠? 엄청 흥미로워요. 그리고 네, 이런 종류의 원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녹이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히팅 레시피로 녹이면 녹은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 톱이랑 목재 작업대 만들어 볼게. 모드에서 좀 진행하면 작업대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작업대가 항상 제일 먼저 만드는 아이템이잖아. 자, 여기 톱이 있네. 톱은 기본적으로 프링거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주개로 만들어. 예를 들어 구리로 초반에 톱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무 체인, 통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목재를 잠금 해제하는 거지. 이거 배워볼게. 아마 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배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껍질 벗긴 통나무. 내가 떨어진 거야 뭐야? 껍질 벗긴 대리석 통나무. 아, 미안. 그러니까 나무를 톱에 넣으면 목재를 얻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목재로 이론상 판자를 만들 수 있어. 알지? 그래서 뭐 별거 더 없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순수 마인크래프트야. 판자에서 작업대로 가는 거지. 알겠지? 됐어. 드디어. 그리고 꽤 빨리 부서지네. 응?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제 이걸로 게임 전체가 해금되는 거지. 상자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모든 것들, 계단문. 이걸로 막대기를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지금까지 막대기 만드는 게 엉망이었으니까. 그래, 곡괭이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과한가? 곡괭이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곡괭이는 너무 과해. 알았어, 알았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한계가 있겠지? 내가 유틸리티를 선택하면, 활성화되는 제작법이 엄청 많네?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하지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연료로도 쓸 수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뭐, 톱이랑 목재랑 제작되는 별 문제 없이 만들어져. 톱에 관해서는 많이 얘기 안 했는데 당연히 주개가 필요해 알지? 이 경우엔 비스무트인데 기본적으로
주개는 틀로 얻는 거야. 알지? 틀을 MB로 가져오는 거지. 알지? 그리고 여기 비스무트 청동이라고 나와 있네. 아, 톱날을 만들려고? 기본적으로 그거야. 틀을 채우면 끝이야. 별로 더 복잡한 건 없어. 좋아, 네, 어떻게 플럭스를 얻을 수 있지? 플럭스는 테라포마, 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에서 금속공학의 핵심 요소야. 기본적으로 망치로 돌을 으깨면 돼. 한번 보자. 그렇다면, 맞아. 그래, 돌을 망치로 치면 플럭스가 나와. 플럭스는 뭐에 쓰는 거지? 용광로로 더 좋은 광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어. 가열 레시피로 석회로 바꿀 수 있고, 그게 다야. 그리고 모루를 만들려면 여기 보면 돌모루 만드는 법이 나와. 기본적으로 망치를 들고 스톤 해머를 쓸게. 알겠어. 원한 블록은 류라이트, 현무암, 안산암, 데이사이트여야 해. 알지? 난 복잡하게 안 하고 안산암으로 갔어. 알지? 왜 복잡하게 만들겠어? 아니면 화성관이밤, 화강감, 섬노감, 자갈도 돼. 망치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산함 3개를 놓고 우클릭하면 되는 거지. 아닌데. 아니야. 응? 잠깐. 그냥 안산함이 아니라 라우 안데스테여야 해. 여기 튀어나온 이 블록들 말이야. 알겠지? 라우 라이올라이트 같은 것들처럼. 자, 이제 라우 안데스테를 가져왔으니 하나, 둘, 셋 우클릭하면 끝. 여기 모루가 있네. 와, 드디어 모루를 만들었어. 우와, 진짜 기술적이네. 대박이다. 뭐 이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응? 농담이야. 근데 이걸로 모루를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이제 우리 첫 모루를 아무 문제 없이 만들었어. 라오라는 거 기억해. 알겠지? 로, 아이템 로, 위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로, 리얼라이티도 괜찮아. 캐면 돼. 알겠지? 이 경우엔 크리에이티브 모드였네. 깜빡했네. 알겠지? 가져가. 물론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그냥 3개 연속으로 찾아서 우클릭하면 돼. 알겠지? 사실 하나만 찾아도 모루를 만들 수 있어. 블록 하나만 있으면 모루가 생기네. 좋아, 완벽해. 자, 이렇게 간단해. 마인크래프트에서 탐사자의 곡괭이로 광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음, 그래. 탐사자의 곡괭이는 대장간에서 만들어. 알겠지? 보여줄게. 대장간에서 위스머스 브론즈 탐사자 곡괭이 머리로 만드는데 위스머스를 통해 만들어져. 아니, 당연하지. 곡괭이 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 기본적으로 광석을 찾는데 필수야. 알겠지? 좋아. 지금 내가 우클릭하면 알겠지? 블록 위에 적철석 소량 샘플 발견이라고 나와. 알겠지? 보다시피. 그럼 이게 뭘 하는 거지? 선택적 탐지기라기보다는 지역 정찰 도구에 가까워. 기본적으로 파면서 지역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계속 채굴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구역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 알겠지? 내가 보기엔 최고의 곡괭이를 가져와야겠어. 재미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했어. 적철석 소량 샘플. 당연하지. 지금은 적철석이 뭔지 알지? 여기 이거야. 여기 이거. 그래서 근처에 적철석 블록이 있을 거라고 봐. 다 내 위로 떨어졌네. 봐,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작은 샘플 발견. 근데 여기 흔적 발견이라고 나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지. 응? 봐봐봐. 동굴이 다 무너지네. 멋지지? 응? 흔적 발견. 알겠지? 흔적. 작은 샘플. 아무것도 없음. 흔적 발견. 찾아볼까? 응? 좋아. 이것 좀 봐. 여기 우클릭하면 중간 샘플 발견이라고 나와. 가까워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큰 샘플 발견. 그리고 여기 아주 큰 샘플. 알겠지? 흔적 아주 크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주 크다. 크다. 조금 멀어졌네. 천연금 흔적. 좋아, 이건 아직 멀다는 거야. 응? 천연금에서 아주 큰 샘플. 아주 큰 샘플.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솔직히 내 경험에 대해 말해야겠어. 이게 내가 채굴한 전부야. 동굴이 40번이나 무너졌고 적철석을 못 찾았는데 이건 좀 트롤 같아. 그러니까 아주 큰 적철석 샘플을 발견했어. 알겠지? 난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얘는 엄청 찾았네. 적철석 샘플. 금? 적철석.
그렇지. 그냥 아니 야 친구 뭐 좀 알려줄 수 있어? 이거 진짜 불가능해. 진심으로 완전 짜증나. 게다가 왠지 캘 때마다 위에서 블록이 생성돼. 보여? 이것들은 생성되는 블록들이야. 그러니까 떨어지고 엄청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다 봐봐. 채굴이 불가능해져. 채굴이 불가능해지고 완전 짜증나. 안타깝게도 그치? 그리고 봐봐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멋진 게 채굴인데 여기선 진짜 끔찍해. 시스템이 끔찍해. 그러니까 이 모드 전체는 진짜 좋아. 응? 근데 이 부분은 끔찍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마 통나무를 스타일대로 놓아야 할지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놓아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낙하를 고정하거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실 꽤 말이 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는 꽤 짜증나. 자, 테라피르마 크래프트 시작하는 법. 테라피르마 크래프트는 말 그대로 마인크래프트를 완전히 바꿔놓죠. 알죠? 우리가 시작해서 나무를 캐려고 하면 제일 위에 보이듯이 거의 뵐 수가 없어요. 나무를 때리는 건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알죠? 진행바가 뜨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셔도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시작은 땅을 보는 거예요. 알죠? 땅에서 자원을 줍는 거. 여기 보면 대리석 조각이 있고 이걸로 막대기를 만들고 막대기로 파이어 스타터를 만들 수 있어요. 알죠? 그리고 이런 돌들도 있는데 이것도 주울 수 있어요. 알죠? 제가 뭘 하려는지 좀 보이죠? 처음 몇 분은 집중해야 해요. 눈에 띄는 아이템들을 모으려고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막대기랑 돌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모드는 쉽지도 빠르지도 않으니 인내심과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저기 석회암 자갈이 있고 저기 블록이 있네요. 우클릭으로 아이템을 주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굳이 부술 필요 없어요. 봐요. 여기서 작은 공작석을 발견했어요. 섭심 안 돼서 녹는다 알겠죠? 작은 구리 덩어리라고 나오네요. 좋아요. 만약 우리가 연소 방법을 얻게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시작 단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엔 돌로 너핑 작업을 하는 거죠. 알겠죠? 여기 이게 바로 락너핑인데 다른 재료를 얻고 제작법을 해금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께 자, 좋아. 채굴이 너무 짜증나서 좀 알아봤어요. 보시다시피 블록 부수면 위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블록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진짜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하는지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데룸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럼블링이고요. 빠르게 묻히고 체력도 엄청 깎이는 낙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건 지지대예요. 스포트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종류의 지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포트 빔스는 붕괴를 막는 데 쓸 수 있대요. 플레이어가 채굴하는 상황이면 어디서든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일단 시작되면 어떤 바위든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바위는 보통 동굴이나 더 정확히는 동굴 천장에 자연적으로 지지되어 있어요. 단단한 블록이 아닌 다른 암석도 지지가 돼. 아니면 빔 서포트로 한 번에 한 구역씩 지지할 수 있어. 등급이 낮아진 광석이 무너지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지? 그래서 뭐 서포트 빔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서포트 빔은 톱이랑 통나무 2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대. 서포트 빔을 놓으려면 높이 3칸짜리 기둥을 만들면 돼. 수평 빔은 두 수직 빔 사이에 놓을 수 있어서 아블록이 되는 거야. 다이어그램. 수평 빔만 주변 블록을 지지할 수 있어. 시스너먼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은 수평 빔 중심에 있으면 지지된 걸로 봐. 그리고 암석은 위에 단단한 블록만 놓으면 지지할 수 있어. 계단이나 반블록 같은 비고체 블록은 지지대로 앉혀줘요. 그리고 조각 작업 자체도 붕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뭐 우리 다 그림 봤지만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붕괴가 줄어들어요. 좋아. 이거 다 부수고 이제 지지대 끊으면 전부 무너져요. 블록 하나 더 부셔볼게요. 아직은 안 무너지네요. 다시 해볼게요. 좋아. 거기서 무너졌어요. 전부 무너지면서 지지대도 부서졌네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지지대는 위에 있는 블록들이랑 다 있어야 하는 거 맞죠?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엔요. 응?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기둥을 놓으려면 위에 고체 블록이 있어야 제대로 고정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에 블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테라포마크래프트에서 테트라헤드라이트 구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 광석 테트라헤드라이트 구리를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탐사 곡괭이를 들고 봐봐. 적철석이네. 바로 이거야. 와, 대박. 적철석. 그래서 우리는 탐사 곡괭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찾아야 해요. 알겠죠? 흔적들이 있어요. 작은 조각들, 중간 샘플, 아주 큰 샘플, 그리고 터널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뭐, 당연히 우리가 특정 광석 하나만 찾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고 특정한 광석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광석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꿀게요.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광맥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찾으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지? 황철석이네. 자, 봐봐요.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황철석이 나오는지 알겠죠? 하지만 분명 어려운 건 광석에 접근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지. 봐, 여기. 이건 아마도, 아니, 이건 섬화연석이야. 그럼 이건 은이야. 근데 내가 탐사기를 쓰면 보면 가끔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나올 거야. 이 못 찾으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보니까 비스무티나이트 아주 큰 샘플 발견이라고 나오네. 알겠지? 자, 여기 비스무티나이트가 있어. 그럼 내가 뭘 추천하냐면 그거야. 탐사기를 쓰라는 거. 봐. 여기 주사, 빙정석도 있고 아니면 동굴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면 동굴 시스템 말이야. 그게 제일 좋지. 그래서 가이드 시작할 때 말했잖아. 광석 찾을 때마다 저장하라고. 왜냐면 진짜 광석 찾기가 그러니까 제2로 저장하라고. 제2로 조르디 맵으로. 왜냐면 진짜 광석 찾는 건 꽤 복잡하고 드문 일이거든. 봐, 이게 뭐지? 금? 이 모든 게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금이야.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게 금이에요. 금을 찾으면 게임 내내 금 걱정 없을 거야, 진짜로. 문제는 찾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광석 얻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돼. 그게 다야. 미안.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게 재미의 일부지. 기억하겠지만 각 바이옴마다 고유 광석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한 지역에서 광석 못 찾으면 그냥 거기 없는 거일 수도 있어.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말이야. 응?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가 알기론 각 바이옴마다 고유 광석이 있어. 자, 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시다시피 통은 아이템과 액체 둘 다 담을 수 있는 장치예요. 중앙 슬롯은 아이템용이고 액체는 탱크에 넣습니다. 왼쪽 상단 슬롯에 양동이나 잭을 채워서 탱크에 넣을 수 있어요. 빈 양동이를 놓으면 제거할 수도 있죠. 알겠죠? 우클릭으로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계속 재사용되고 물이나 화학 처리 용기로 쓰이는데 일종의 경험치기죠. 가득 차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동성에 영향을 주고 두 개를 들면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대요. 물을 운반할 때 물을 버려도 수원이 생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봉인을 사용해서 모든 걸 좀 더 오래 가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뭐에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물을 저장하는 데 쓸 수 있어요. 파란색 염료도 있는데 물건 염색에 쓰이는 것 같아요. 알겠죠? 우유 식초 만들고 소금물 만드는 데도 쓰이죠. 알겠죠? 이건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어요. 아카시아 목재를 기억하면 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자, 가죽을 단계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가죽 생산은 꽤 길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보시다시피 먼저 석회수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게 바로 통이 필요하고 물과 나무를 섞으면 탄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탄닌으로 다음엔 준비된 가죽이 필요해요. 알겠죠? 준비된 가죽은
다른 통에 물과 큰 긁어낸 가죽을 섞어 만드는데 이건 큰 적신 가죽을 칼로 작업해서 얻고 또 이것도 큰 생가죽과 석회수로 만들어요. 알겠죠? 큰 생가죽은 큰 양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가죽이 필요하고 이 석회수는 통에 물과 플럭스를 넣어 만들어요. 알겠죠? 플럭스는 기억하시겠지만 돌과 망치를 놓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뭐 그냥 양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알겠어. 이게 많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스폰에그는 여기 이거야. 양을 찾아야 해. 그래서 몹을 잡으면 거기서 가죽을 얻을 수 있지. 자, 이제 칼을 보자. 이걸로 양모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아, 이건 칼이 아니네. 양모나 작은 생가죽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랜덤인지 모르겠네. 아니, 양쪽 다 되네. 알겠지? 그리고 작은 생가죽으로 석회수를 만들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냥 통에 물이랑 플럭스만 넣으면 돼. 그러면 석회수가 나와. 남은 물은 꼭 회수해야 해. 알겠지? 거기 양동이 하나를 다 넣었는데 자동으로 섞이고 석회수가 생기고 이제 이 아이템을 넣는 거지. 그치? 어디 보자. 석회수 300ml 그런 식으로. 생가죽은 많은 동물들이 드롭하고 여기 보니까 8분 걸린다고 나와 있네. 가죽은 먼저 불려야 해. 알지? 세척하고 가공 전에 준비하는 거야. 석회수통에서 8분 정도 걸려. 아, 8시간이었네. 뭐 너희는 못 볼 것 같은데 8시간 동안 담가두는 거 맞지? 아니, 아 맞아. 시간. 아, 아니 8분이야. 남은 시간 7분 55초. 보이지? 알았어. 게임 안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엔 계속 진행하는 거지. 그 다음 작게 불린 걸 다시 칼로 처리하고 물 바르고 탄닌이랑 물하고 나무 넣으면 문제없이 가죽 완성이야. 좋아. 여기 풀무가 있네. 그럼 풀무로 어떻게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풀무는 화덕이나 구덩이 가마가 못 미치는 온도까지 열을 올려주는 거야. 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숯대장간에서 금속 같은 걸 다루려면 필수야.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속이 녹아서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목표는 합금 작업할 때 안전 범위 안에서 열을 밀어붙이는 거야. 알지? 기본적으로 보다시피 우클릭하면 저기 가네. 옆 블록을 가열하고 있어야 하는데 알겠어? 이해했어. 우선 제작법이 뭐야? 기본적으로 목재랑 가죽 3개, 그게 다야. 내가 궁금한 건, 아, 그러니까 바닥에 놓으면 뜨거워지는 건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당연하지. 이건 액체가 없잖아. 근데 물. 어디 보자. 물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물병을 채워. 잠깐 휴대폰 좀 켤게요. 채우기. 여기 있네. 이제 여기 바닥에 놓을게요. 당연하지. 이건 가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 인생 최고의 슛을 넣고 있어요. 아니, 이건 가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셀은 제 기억이 맞다면 가열할 수 있었죠? 좋아. V로 놓고 이제 뭐 하지? 위에 블록을 올려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볼게요. 사용하려면 대상을 향하게 놓고 사용하세요. 벨로우즈가 장치에 공기를 펌핑해서 짧은 시간 동안 최고 온도에 도달합니다. 알겠어요. 바닥에 있는 아이템은 안 뜨거워져요. 알겠죠? 하지만 온도가 필요한 아이템은 여기에 문제없이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더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좋아, 모르에서 어떻게 단조하고 용접하지? 엔빌에서 단조하려면 망치와 플럭스가 필요해. 알겠지? 그리고 미니게임도 있어. 그럼 뭔가 만들 수 있는 걸 가져와 보자. 여기 있는 거 다 치울 수 있을지 보자. 새 항목인데 책 안 놓고 어떻게 하지? 멋지지? 응? 이 시스템 만든 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다른 모루들도 같은 방식일 테니까 똑같이 봐보자. 모루. 뭐든 주구에 하나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거기로 가자. 주게. 비스무트 하나 넣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마커들이 생겨. 플럭스랑 망치를 놓을 수 있어야 해. 알지? 초록색과 빨간색 마커가 맞으면 물체가 단조돼. 안 맞으면 금속이 망가져. 낮은 등급 모루는 특정 용접을 막아서 진행을 강요할 수 등등. 예를 들어 구리, 청동, 이건 청동이고 이게 가장 낮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데 강타 축소 구부리기. 봐. 여기 티어가 있어.
티어 0은 돌모루, 그 다음 구리, 알겠지? 비스무트, 단조철, 강철, 흑강 등등.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리겠네. 작은 자연산 구리.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아야 구리 주고의 정도. 알겠지? 좋아. 먼저 할 일은 도안을 선택하는 거야. 나한테는 안 됐어. 내 레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더 나은 모루를 가져왔어. 알겠지? 그리고 먼저 선택해야 할 건 뭘 만들지야. 예를 들어 나이프 플레이트. 그럼 이게 나타나 마지막 가열. 끝에서 두 번째 늘리기.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눌러가는 거지. 그렇지? 좋아. 여기 이 빨간 막대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목표야. 당연히 빨간 건 못 눌러.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해. 작업하기엔 열이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네. 알겠지? 그래서 벨로우로 가열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벨로우가 필요한 것. 작업하기엔 충분히 뜨겁지 않네. 어디 보자. 이걸 위에 올려놓으면 아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화덕을 놓으면 어떨까? 이거 너무 복잡하게 만드네? 진짜. 찾아봤는데 뜨거워야 하는 건 바로 이 아이템. 이게 열을 빨리 올리는 건지 모르겠네. 알지? 대장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걸 놓으면 원하는 대로 두드릴 수 있는데 다시 선택해야 하네. 작업하기엔 충분히 뜨겁지 않음. 자, 계속해야 해. 기다려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열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세 동작은 아직 충분히 뜨겁진 않지만 열리고 있어. 야, 마지막 세 동작은 여기 나온 것과 똑같아야 해. 알지? 자, 블루머리로 철을 어떻게 생산할까요? 금속 작업을 확장하려면 블루머리를 도입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청동이 필요하고 모루에서 시트를 가공해서 만들면 돼. 알겠지? 여기 시트가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청동은 용접할 때 플럭스랑 청동 시트로 만들어요. 용접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죠? 모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중으로 만들려면 청동 시트 2개랑 플럭스 하나가 필요해요. 청동 시트를 만들려면 이중 2개가 필요하고요. 이중 2개를 만들려면 주개 2개랑 플럭스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루를 많이 쓰고 대장간을 만들어야 해요. 알겠죠? 제가 재료 녹일 때 쓰던 그 가열 방식 말고요. 결국 온도 유지하는데 전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숯을 태우고 통나무를 쌓아서 태운 다음 흙으로 덮어서 그 부분을 뜨겁게 유지하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요. 문제는 그 불블록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20분을 더 쓰는 건 별로 내키지 않네요. 블루머리를 사용하려면 화강간 벽돌이 필요합니다. 페이지를 조금 넘기고 여기 눈 모양을 클릭하면 돼요. 알겠죠? 구조물을 배치하려면 우클릭을 하고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위치에 화강간 벽돌을 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결국 그렇게 대단한 아이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건설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블루머리를 여기에 놓습니다. 블루머리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화강간 벽돌은 모래와 석회수로 만든 모르타르로 만들어지니까 꽤 간단. 화강간 벽돌은 강철끌과 돌을 사용하고요. 자, 이제 숯을 가져와야 해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숯으로 채울 수 있어요. 알겠죠? 직접 던져 넣을 수도 있다는 걸 봤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숯으로 채우면 돼요. 알겠죠? 이건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템을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레모나이트요. 알겠죠? 이것도 우클릭으로 넣으면 돼요. 알겠죠? 높이를 더 쌓아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좋아. 거기서 재련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알겠죠? 이제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블루머리는 주철이 필요해요. 주철을 찾으면 주철이 있는 모든 원소가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주철 100ml 버킷으로 녹는다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레모나이트는 10ml 버킷이고 마그네타이트랑 헤마타이트도 있어요. 좋아요. 이 재료들을 안에 넣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할 건 재생되고 있어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구조물 부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하는 거였죠? 구조물이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레모나이트를 가져다가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숯을 가져다 넣어요. 그러면 전부 용융물이라는 걸로 채워질 거예요.
숯은 자동으로 소모되고 여기에 헤마타이트랑 숯을 넣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좋아요. 이게 더 높으면 뭐 아마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높이가 바로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헤마타이트랑 숯을 넣어 볼게요. 되는지 볼까요?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레모나이트를 가져오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다시 한번 보자. 먼저 레모나이트, 그 다음 숯. 이거 안 들어가네. 다시 넣자. 자, 이제 레모나이트를 전부 넣을게요. 높을수록 좋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숯을 넣습니다. 이제 이게 올라가야 하는데 뭐 저기까지 올라가네. 뭐 어때? 저기까지 올라가잖아. 알지? 아마 한계가 있나 봐. 자, 이제 파이어 스타터를 들고 우클릭하면 어디 보자. 그리고 불을 붙일게. 알지?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불이 붙으면 여기 보면 남은 시간 15분이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바로 캐스트 아이언이 나오게 하려고. 아, 미안. 캐스트 아이언이 아니라 로우 아이언 블룸이 나오고 거기서 리파인드 아이언 블룸을 얻고 거기서 로우 아이언 인곳을 얻고 거기서 뭐 계속 진행하는 거죠. 좋아. 바로 용광로로 넘어가자. 큰 도약인 건 알아. 재련하고 철 얻는 데서 왔지만 이제 강철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 알겠지? 도가니를 만들었어. 도가니는 뭐에 쓰는 거야? 금이랑 구리 만드는 데 쓰지, 알겠지? 그리고 열로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얻을 수 있어. 봐, 여기 있네. 열은 숯화로로 만드는 것 같아. 알겠지? 근데 또 그 아이템을 구할 수가 없네. 파이어 차지. 알겠어. 숯화로로 하는 거야. 알겠지? 아래에. 그럼 이 파이어 도가니를 일반 도가니로 바꿔서 광물이나 광물 혼합물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예를 들면 로즈 골드, 블루 스틸, 레드 스틸. 알겠지? 이것들 다 약하지. 그치? 스털링 실버, 황동, 청동, 블랙 브론즈, 그리고 약한 강철. 맞지? 좋아. 그럼 다음 단계는 용광로야. 여기 이 요소는 거친 철판으로 만드는 건데, 철을 해금하면서 이미 잠금 해제했지. 알지? 그리고 중앙에 도가니를 놓고. 그럼 용광로를 가져다가 배치하면 여기 이 건물처럼 내화벽돌로 둘러싸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용광로를 놓는 거야. 내화벽돌은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화벽돌인 것 같아. 이건 부수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나머지들도 3개 중 5개. 다른 건 어디 있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응. 3개 중 0개로 보이는데 더 이상은 없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공기.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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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쿠. 여기 빨간 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야? 응. 이 구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응. 이 구조만 있으면 돼. 알지? 그 다음에 결국 이건 굴뚝이고 계속 올릴 수 있어. 알지? 한편 내화벽돌은 내화벽돌 모르타르로 만드는데 그건 이미 보여줬고 내화벽돌은 내화벽돌로 만들어. 그리고 파이어 브릭은 파이어 클레이로 만들어요. 파이어 클레이는 파이어 도가니로 만드는 것 같은데 파이어 도가니, 파이어 클레이. 아니, 파이어 클레이. 어떻게 만들어? 아, 클레이 볼, 그라파이트 파우더, 카올리나이트 파우더. 알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각자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각자 알아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 블라스트 퍼니스로 더 강한 금속을 만들 수 있어요. 굴뚝은 최대 5단까지 올릴 수 있고 단계마다 동시에 녹일 수 있는 스틸량이 늘어나서 최대 5개까지 가능해요. 이전 화로처럼 이 화로도 위에서 아이템을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아이언 오어와 플럭스를 같은 수만큼 넣어야 해요. 녹일 수 있는 아이언 오어나 아이템이면 캐스트 아이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숯도 추가해야 하는데 용광로에 넣을 거예요. 아, 방금 얻을 수 없는 블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석탄 더미를 가져다가 블록 위에서 파이어 스타터로 우클릭을 길게 누르면 자, 여기 따로 해볼게요. 우클릭 길게 누르면 변환될 거예요. 아, 실수했네요. 안데사이트 벽돌로 둘러싸야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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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 놓고 파이어 스타터로 우클릭 길게 누르면 열원이 생겨요. 드디어 러프, 아이언 툴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그냥 재료들을 던져 넣으면 돼요. 이봐, 황동 합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여기 이게 뭐야? 합금은 금속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합금 메커니즘은 황동 같은 금속을 만드는 데 쓰여. 여기 도가니가 있고 대장갑 만드는 법도 배울 거야. 이게 뭐라고 불러?
대장간. 대장간인데 모드에서는 숫 대장간이라고 부르더라. 알지? 기본적으로 안산한 벽돌을 쓸 거야. 알지? 숯을 둘러싸는 거야. 알지? 이걸 채워 넣자. 불씨로 우클릭해서 불을 켜. 알지? 여기 숯을 놓고 위에 도가니를 올려. 도가니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알지? 저기 있네. 그러다가 여기처럼 될 거야. 알지? 완전 뜨거워. 노란색, 흰색, 플러스, 플러스. 알지? 수치 있는 한 계속 작동할 거야. 자, 이제 황동을 만들 재료를 추가해야 하는데 구리 88%와 아연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구리가 들어있는 거 보이죠? 구리 밀리버킷이 필요하고 아연도 밀리버킷 단위로 있어요. 알겠죠? 그럼 비율이 얼마였지? 그게 맞아. 구리가 90%였지? 그러니까 9 대 1이네. 자, 이렇게 넣으면 재료가 바로 들어가요. 알겠죠? 여기 아연 하나 넣었는데 이미 넣은 것 같네요. 아연. 이제 나머지는 구리를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리를 9개 넣어야 해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른 아이템들과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다 녹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아연이 있고요. 이제 이 모든 게 합쳐질 거예요. 저기요, 합쳐졌어요. 10대 90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주구의 틀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100ml 버킷 중 100이 나오는데 너무 뜨겁다고 나오네요. 내용물이 굳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황동 100ml 중 100이라고 되어 있죠. 식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제 식었으니 몸을 숙이고 우클릭하면 여기 황동 주개가 있어요. 아직 좀 뜨겁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 황동 주개 문제없이 있고요. 이 같은 방식으로 로즈 골드, 약한 청강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스털링 실버, 약한 적강, 청동, 황동, 흑청동, 약한 강철, 비스무트 청동도요. 알겠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물론 여기 아래 목탄이 있어야 하는데 기억하세요.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재료들도 필요하죠. 100만 불짜리 질문, 이걸 다시 여기 넣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물론이죠. 당연히 다시 녹일 수 있어요. 알겠죠? 이봐, 방추랑 배틀로 양모를 어떻게 짜는 거야? 알겠지? 좋아, 배틀을 놓자. 여기 방추가 있어. 방추로 양모실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양모는 칼로 가죽 부분에서 털을 떼어내면 얻을 수 있어. 동물한테서 말이야. 거의 모든 동물이 이걸 줘. 그래서 여기서 양모실을 얻고 그걸로 배틀을 만들 수 있어. 중요해. 낚싯대도 만들 수 있고 활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름표도 만들 수 있거든. 배틀에 양모실 16개 넣으면 양모천이 돼. 알겠지?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볼게. 배틀. 아카시아 배틀. 아, 이 배틀 아니네? 미안. 이거야. 이 중에 아무거나. 제작법 보자. 어디 보자. 네, 목재와 막대기로요. 목재는 톱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양모 실을 가져옵니다. 여러 개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실 16개를 넣어요. 어디 보자. 이제 짜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괜찮네요. 진짜로. 이 고문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양모천이 있네요. 모르겠는데 실수로 놓았어요. 아, 실수로 놓았네요. 좋아, 양모천으로 보라색 침대를 만들 수 있고, 좋아, 침대를 만들 수 있네요. 흥미롭고, 그게 다예요. 침대만 되는 거죠? 침대랑 그림만요? 유리 가공도 있어요. 렌즈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양모천 4개를 흰 양모에, 아, 미안. 룸에 넣으면 흰 양모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양모천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 둘, 셋, 넷 넣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0,4라고 나오네요. 더 빨리 되나 봐요. 하나. 그리고 저기 흰 양모가 보이네요. 흰 양모는 마인크래프트의 양모예요. 다양한 색의 양모를 만들 수 있고 또, 아, 맞다. 염색용이구나. 배럴을 통해서 하는 거야. 아, 근데 별거 없네. 그냥 블록 하나고 끝이잖아. 안 그래? 더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내 질문은 이거 중력 있어? 빛 좀 필요하지 않아? 중력 있어?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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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거 부수면 중력 있어? 없네. 좋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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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있네. 응? 그리고 이건 초반부터 가질 수 있으니까 생각해봐. 생각해봐. 좋아요. 그럼 돌로 케이나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했듯이 돌을 많이 모으면 케이나핑으로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케이나핑은 테라포마 크래프트 모드의 시작이고 손에 돌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클릭하면 인터페이스가 열리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원하는 도구를 만들 때까지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J를 눌러서 유틸리티로 가서 록 캐나핑으로 가면 예를 들어 자벨린 헤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지워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클릭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스톤 제벨린 헤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얼마나 소모되느냐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벌써 하나 소모됐네요. 여기 있어요. 이거 하나만 썼어. 알지? 그럼 이건 뭐에 쓰는 거야? 창을 만드는 거지. 알지? 자, 이제 던질 수 있는 창이 생겼어. 알지? 이제 첫 번째 도구가 생겼네. 사실 모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 괭이도 만들 수 있고 삽이나 망치도 만들 수 있어. 망치 만들어 볼까? 가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고 이 줄 전체를 지우면 오에 망치 생겼다. 그럼 이건 뭐야? 막대기 꽂으면 망치가 되는 거야. 여기 있네. 이제 망치 생겼어. 알지? 이걸로 이제 부술 수 있겠는데 뭐 처음부터 부술 순 있었지만 와, 더 빨리 부술 수 있네. 아니, 망치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 돌이라도 깰 수 있나 보고 싶은데 아니,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다른 걸 좀 보여줄게. 괭이 머리도 만들 수 있고 칼, 도끼, 삽도. 알겠지? 돌괭이 머리가 엄청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지. 원소가 그런 거니까. 알겠지? 근데 특정 원소로 가보면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아. 도끼를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중요해. 도끼를 만들려면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알겠지? 만들어 보자. 우클릭, 여기 점, 여기 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도끼 완성이야. 알겠지? 이제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하면 도끼가 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끼 해금은 확실히 중요해. 이제 나무 통나무 구하러 가도 되지? 알겠지? 그럼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해. 자, 이렇게 랩핑이 작동하는 거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자, 튼튼한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건축을 시작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다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집은 와틀과 도브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통나무 2개로 만든 와틀과 점토와 집, 그리고 흙블록으로 만든 도브를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브로 머드브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저기로 가볼게요. 머드브릭이요. 그리고 더 멋진 걸 만들고 싶다면 톱으로 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 와틀에는 막대기를 꽂아서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와틀의 여러 부분에 막대기를 꽂아서 구조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도브를 바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무염색 와틀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블록의 장점은 뭘까요? 물론 매번 나무를 놓아야 하지만 이건 단단한 블록이라 흘러내리지 않죠. 보이시죠? 다른 블록으로 이코이시를 만들면 흘러내리는데 보이시죠? 근데 이 블록은 안 그래요. 염료도 칠할 수 있고 염색할 수 있고 그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밤을 보내려면 이 초가 침대가 있는데 스폰지점을 설정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초가 블록 2개가 필요한데 이건 지프로 만들죠. 하나, 둘. 이제 큰 생가죽으로 우클릭하면 돼. 어디 보자. 큰 생가죽. 이게 뭐지? 동물한테서 얻는 거네. 우클릭하면 침대가 완성됩니다. 잠을 자고 싶을 때를 위해서요. 자, 테라피르마 크래프트 모드에서 낚시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테라피르마 크래프트에서 낚시하려면 모루에서 낚시 바늘을 만들어야 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것처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모루에서 청동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낚싯대는 이것과 양모실 등으로 제작하면 돼요. 여기 낚시 바늘이 있죠? 이걸 장착하면 됩니다. 낚싯대에는 물고기를 유인할 미끼가 필요해요. 알겠죠? 씨앗 같은 거요. 씨앗 하나 가져올게요. 괜찮죠? 이 토마토 씨앗이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씨앗을 넣으면 미끼로 토마토 씨앗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낚시 바늘을 던지면 보시다시피 토마토 씨앗이 달려 있어요. 제 생각엔 조개류가 최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알겠죠? 최고의 미끼 중 하나죠. 알겠죠? 그리고 더 간단한 대안으로는 호밀 씨앗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잡고 물고기를 건져서 도망칠까봐 검으로 마무리해. 자, 검 들고 갈게. 이거 보고 싶은데, 응? 이거 보고 싶어. 그게 무슨 우클릭 해볼까? 여기 낚싯대 있네. 낚싯대 사라지기 전에 낚아보자. 근데 뭐가 일어나야 돼? 물고기가 스폰될 거야. 와, 진짜 같은데. 강이나 그런 데 가야 할 것 같아. 여기는 물고기가 안 나타나. 그래서 뭐 이미 강 보이네. 여기 물고기 있어. 낚싯대 던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오, 한 마리 잡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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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야. 미끼도 아직 있고. 아, 미끼는 영구적이구나. 가자. 자, 누가 물어. 좋아. 가져왔다, 가져왔다, 가져왔다. 아, 너무 세게 당기면 미끼랑 같이 가버려. 그러니까 미끼가 없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미끼가 필요하다고 나오네. 좋아. 이게 최고지. 응? 최고야, 아니야? 물어봐. 제발. 좋아. 투부. 검. 미끼 다 떨어졌지? 잡았네. 응? 좋아, 당겨. 좋아, 바꾸면. 오, 미끼는 안 잃지만 당기는 능력도 잃어. 좋아, 우클릭. 물고기 잡으러 가자. 너무 멀리 가네. 응? 재우기. 저기 있다. 와, 메커니즘 진짜 멋지네. 낚시를 스킬로 만드는 거지, 그치? 좋아, 좋아. 좀 미친 짓이긴 한데, 그게 매력이잖아? 원래, 그래, 좋아. 진짜 마음에 들어. 응? 솔직히 이 메커니즘 정말 좋아. 자, 테라피르마 크래프트에서 물레방가와 축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물레방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 축을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강 같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물레방가를 강 안에 설치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물레방가가 부서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보시다시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높이는 거의 완전히 잠겨 있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으로 연결하고 이걸 기어박스에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어박스는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연결이나 방향 전환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축의 동력을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위로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한 면당 최대 한 개의 연결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면 직진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직진하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건 의미가 없네요. 일반 축을 쓸 수 있는데 크랭크 축에 연결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 강철 막대에 연결했고요. 알겠죠?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게 강철 막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강철 막대는 송풍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송풍기를 작동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글쎄요. 열을 유지하거나 어딘가에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른 기어박스랑 블레이드 축에도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트립 해머에 연결하고 여기에 구별된 엠빗을 놓았어요. 여기에 주개를 놓으면 우리가 수동으로 하던 망치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펌프랑 파이프로도 작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송풍기로 했던 것과 똑같이 펌프랑 파이프로도 할 수 있어요. 자, 풍차랑 트립 해머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풍차는 정말 간단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이 제작법이 있고요. 설치하려면 축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공간이 필요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 축은 충분히 높고 넓은 공간이에요. 축을 놓고 풍차 설치를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알겠죠?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여기는 되네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 장치가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보시다시피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미 초당 0.79 라디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 낮은 쪽도 같은 속도로 가네요. 알겠죠? 높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기어박스 아래에 또 다른 축을 달면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알겠지? 여기 이 경우처럼 말이야. 그럼 이걸 트립 해머에 어떻게 연결하냐고? 다시 말하지만
기어박스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블레이드 엑셀 박스에 연결하면 돼. 알겠지? 제작법이 다른데 강철 주개를 추가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천천히 트립 해머 쪽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트립 해머는 이런 부품인데 여기에 망치를 놓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착하면 망치를 들어 올려서 내리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뭐에 쓰이냐고? 강철 모루를 자동으로 두드리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자동으로 제작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야. 자, 테라필마 크래프트에서 펌프와 파이프로 물을 어떻게 옮기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물레방아나 풍차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축에 연결하고 기어박스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로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거예요. 크랭크 축 안에 강철 막대를 넣어줍니다. 이 강철 막대가 움직이면서 강철 펌프에 동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강철 펌프는 강철 파이프에 연결되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철 파이프는 물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용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라면 흐르는 물이 아니어야 해요. 알겠죠? 흐르는 물이면 물을 퍼올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용도가 있지? 이건 수로에 쓸 수 있어. 물 기반을 만드는데 말이야. 알겠지? 아직 잘 안 만들었는데 잘 안 만들었어. 근데 지금 여기 단단한 블록을 놓으면 이렇게 막힌 상태로. 알겠지? 이 EX가 진짜 채워질 거야. 알겠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럼 이 TX가 채워질 거야. 저기 봐. 천천히 채워지고 있고 이제 다 채워졌어. 이게 더 넓었다면. 알겠지? EX 말고 훨씬 더 큰 거였어도 문제없이 계속 채워질 거야. 응.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적어도 난 어떤 한계도 본 적 없는데 천천히 채워지는 거 보이지? 이건 농사나 다른 것들에 쓸 수 있어. 자, 소금으로 고기를 보존하는 방법 알겠지? 당연해 보이지만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보존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첫날부터 요리하는 거죠. 알겠지? 내가 보여준 거, 불 피우고 파이어 스타터랑 파이어핏 준비해서 만들면 돼. 알겠지? 거기서 문제없이 불 피우면 끝이야.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거지. 통나무 놓고 그런 거. 그 다음 방법은 소금으로 하는 거야. 소금은 동굴 가서 하리테를 구하면 돼. 이게 바로 이거야. 알겠지? 이걸 부수면 하리테 원소를 얻을 수 있어. 하리테는 용도가 있는데 퀘른 위에 샌스톤이랑 올려놓으면 소금을 얻을 수 있어. 보세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할라이트는 땅에서 나오는 광물인데요. 소금을 만드는 데 쓰이고 보존에 중요하죠. 큰 광맥 같은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숲에서도 자연적으로 발견되고요. 식초 보존법으로도 만들 수 있대요. 식초는 통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작은 용기에도 담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커서를 올리고 컨트롤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까? 마인크래프트 테라페르마 크래프트에서 소금물은 호밀갈기나 위스키 발효 같은 데 쓰이는 액체야. 알지? 기본적으로 화강감에서 소금을 얻는 거야. 소금은 고기에 발라서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 10분에서 한 달 3일로. 여기 나와 있지? 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통에 물이랑 소금을 넣으면 돼. 알지? 보다시피 내가 해봤어. 물, 소금 넣고 통을 닫으면 섞이기 시작해. 보다시피 아직 5분 남았네. 소금물을 얻으면 식초랑 섞으면 돼. 알지? 소금물 9ml 버킷과 식초 1ml 버킷마다 염수 10ml 버킷을 얻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염수는 조리된 음식이나 특히 과일을 밀봉통에 넣어서 더 오래 보관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게 여기 즉석통 레시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즉석은 전혀 아니에요. 언제나처럼 액체를 이동시키려면 양동이를 쓰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해요. 자, 테라필마 크래프트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퇴비통 만들고 호밀 심는 방법 알아볼까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농사, 테라필마 크래프트의 농사는 퇴비통에서 시작됩니다. 유기물을 넣으면 분해가 되죠. 알겠죠? 여기 재, 목재, 흙으로 만드는 제작법이 있어요.
작동하려면 초록색과 갈색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이템마다 퇴비 생산량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양치 식물이나 식물을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잘 안 되네요. 솔직히. 봐요. 마른 덤불이요. 모드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른 풀도 있고 마른 풀도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득 찼고 보시다시피 남은 시간 한 달 3일이라고 나오네요. 퇴비로 변환됐습니다. 그럼 야생 식물을 수확하고 퇴비화된 다음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지. 알겠지? 여기 퇴비가 있고 제거하려면 몸 숙이고 우클릭하면 돼. 알겠지? 자, 이제 퇴비를 얻었어. 이제 기본적으로 괭이를 가져오는데 모두 괭이여야 하고 물을 가져오고 호밀 씨앗을 가져오면 돼. 알겠지? 이걸 놓으면 수분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100% 수분 공급이야. 퇴비를 놓으면 모든 수치가 올라가. 보이지? 그리고 호밀 씨앗을 심으면 완벽하게 자라. 알겠지? 근데 수분이 너무 많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물을 여기로 옮겨서 좀 멀리 두면 돼. 아직도 너무 많네.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92% 너무 높고 여전히 너무 높아. 이제 멀리 있네. 좋아. 72%. 자, 됐어. 알겠지? 자, 호밀빵과 샌드위치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곡물을 요리하려면 과정이 명확한데요. 불을 만드는 히팅 레시피 그리고 호밀 반죽이 필요해요. 알겠죠? 호밀 반죽은 호밀가루 알겠죠? 그리고 물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호밀가루는 호밀 곡물을 가져다가 핸드스톤으로 맷돌에 갈면 되고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호밀 곡물은 보시다시피 호밀을 가져다가 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빵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빵으로 원한다면 유틸리티로 가서 여러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른 재료들만 있으면요. 근데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빵이 있는데 호밀빵 샌드위치예요. 세 가지 고기로 만드는데 영양가는 전혀 없다고 나오네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자,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동물을 키우고 우유와 달걀을 얻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테라포마 크래프트의 동물 사육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암소 한 마리와 수소가 필요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수컷이라고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주면서 친밀도를 올려야 해요. 보세요. 친밀도가 0이네요. 그리고 암컷이 우리를 신뢰하면 우유를 짜서 유제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번식은 당연히 즉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며칠이 걸리는 과정이 있고 닭도 마찬가지로 둥지에 알을 낳아요. 알겠죠? 둥지 상자예요. 깃털도 뽑을 수 있어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키워서 돼지간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동물들은 곡물을 먹어요. 알겠죠? 여기 보면 수소 2마리가 있네요. 이제 친밀도가 6으로 올랐네요. 암소가 필요해요. 이건 수소고 이건 암소예요. 알겠죠? 친밀도를 올려줍니다. 보시다시피 곡물을 먹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좋아, 창 같은 도구는 어떻게 만들까? 알겠지? 지도를 발견했으니 알겠지? 우클릭으로 이런 기본 도구를 만들 수 있어. 이 바위는 잘못 골랐네. 어디 보자. 저기 있다. 이 모양을 만들면 창머리가 되고 막대기와 합치면 창이 완성돼. 알겠지? 도끼나 칼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J키로 용도를 확인해보자. 여기 돌 괭이 머리가 보여. 알겠지? 괭이야. 삽이지. 알겠지? 이게 제작 방법이야. 망치? 그리고 여기 칼도 있어. 칼을 만들어 보자.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클릭하면 돼. 다 지우고 이 지점만 남기자. 이제 머리 부분이 완성됐어. 머리와 막대기를 합치면 칼이 나와. 알겠지? 저기 물고기가 있네. 잡으러 가볼게. 근데 물살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저기 봐. 물살이 있네. 이런. 창을 던져볼게.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저기 있어. 이렇게 하면 음식을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여기 있네. 게다가 유통기한도 표시되고 대단하지.
이렇게 하면 첫 음식과 도구를 문제없이 얻을 수 있어. 자, 테라폼 마인크래프트에서 안장을 만들고 말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테라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동물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사용합니다. 안장을 타고 만들려면 보시다시피 가죽킹, 랩핑 레시피가 필요한데요. 가죽으로 만들고 여기 이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길들이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매일 먹이를 주면서 동물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어떤 곡물이든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친밀도가 6이고 시간이 지나면 친밀도가 올라가죠.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시간을 빨리 돌렸는데 나쁜 음식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방금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친밀도가 다 사라져요. 저한테 방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안장을 달고 탈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자, 해안을 따라 배로 빠르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라피르마 크래프트 모드에서는 먼 거리 탐험이 일상이에요. 알겠죠? 기억하시겠지만 대륙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일반 마인크래프트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어서 좀 더 천천히 가야 해요. 그래서 배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배는 기본적으로 판자로 만들고 판자는 목재로 얻을 수 있어요. 과정이 좀 걸리지만 일단 만들면 강을 따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금채취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테라폼 크래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시스템으로 이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펜을 만드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워지지 않은 펜을 만들고 그걸 구우면 빈 펜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자갈을 채우고 자갈이 담기면 다리가 물에 닿도록 해서 펜이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노란 점들이 보이면 그건 금을 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장식용 자원을 얻는 초기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부석으로 어떻게 종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종이 만들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건 가죽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불꽃으로 보이는 화산을 찾아서 주변에서 부석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이 요소예요. 알겠죠? 화산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작은 돌들이고 기본적으로 제작대에서 부석과 가죽을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걸로 이미 처리된 가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계란, 옥수수 가루, 석회로 종이를 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이가 있으면 불꽃놀이나 이름표 같은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 자,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 애완동물을 길들이고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은 개와 고양이는 곡물로 길들일 수 있어요. 알겠죠? 모드의 다른 동물들처럼 곡물을 가져다가 먹이를 주면 돼요. 알겠죠? 모두 고양이여야 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고양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고양이 스폰 에그. 이게 모두 고양이에요. 알겠죠? 위 인터페이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곡물을 주면 보시다시피 지금 친밀도가 6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친밀도가 올라가고 다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곡물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친밀도가 0으로 떨어져요. 첫날부터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꾸준히 먹이를 주면서 관계를 강화해야 명령어 목록이 열려요. 알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 개한테 먹이를 줄게요. 자, 친밀도 35야. 최대치인 것 같네.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알지? 웅크리고 우클릭. 쉬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집이라고 하거나 앉으라고 할 수도 있어. 알지? 날 따라오거나 사냥하라고. 아니, 같이 사냥하자고. 자, 이 고양이 사냥하게 해볼게. 보자, 내 말 듣나? 가자, 개야, 사냥해. 내가 좀 나쁜 주인이지? 미안해, 강아지야.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알지? 쉬어. 지금 앉으라고 하면 죽는 거 아냐? 아, 아니네. 떠있네. 날 따라와. 오예, 오예. 그래, 이렇게 간단해. 아주 좋아. 어떻게 화덕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끼, 망치, 창 등 사용해온 도구들을 꽤 많이 해금했어. 그래서 우리는 화덕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우선 먼저 파이어 스타터가 있지. 알겠지? 이 파이어 스타터는 보다시피 불을 시작하는 역할을 해. 보다시피 조심해. 불이 꽤 빨리 번지거든.
그럼 파이어 스타터는 어떻게 얻지? 막대기 2개면 돼. 알겠지? 막대기 2개, 나뭇가지 2개, 뭐든. 이 나뭇가지들은 알겠지? 땅에서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면 파이어 스타터 완성. 그리고 화덕도 있어. 알겠지? 여기 파이어 스타터가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막대기야. 알겠지? 이론상 막대기 3개와 통나무 하나를 땅에 놓으면 화덕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내가 녹화 안 했어. 내가 천재라서. 알겠지? 하지만 다시 할 거야. 통나무가 필요해.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 나뭇가지도 필요하고 짚이나 솔방울도 필요해. 알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솔방울이고 짚은 이 식물들을 부셔서 얻을 수 있어. 아니면 이런 종류의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식물이든 괜찮아. 알겠지? 뭐 그게 다야. 괭이로 부수는 것 같은데 괭이로 부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단계에는 괭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 돌괭이를 가져올게. 여기 있네. 괭이로 짚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솔방울은 특정 나무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역시 괭이로 어머 괭이로 나뭇가지를 주네. 조심해. 괭이가 별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 좋아. 이 재료들로 우리가 할 일은 통나무를 가져오는 거야. 3개가 필요하다고 했지. 아니 미안. 통나무 하나, 막대기 셋, 그리고 짚은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거야. 짚 하나면 10% 확률로 그래서 10개 넣으면 화덕 만들 확률이 100%가. 이제 파이어 스타터로 저기 겨냥해서 우클릭하면 돼. 알겠지? 우클릭 누르고 있으면 만들어져. 보다시피 연기 레벨 1, 4단계라고 나오지? 알겠지? 뜨겁다고 나오는데 온도가 내려가다가 꺼질 수도 있어. 알겠지? 위로 지나가면 화상 입어. 방금처럼 말이야. 알겠지? 사실 아직 매우 뜨거워도 아니 안 돼요. 불만 없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아주 간단해. 계속 넣어주면 돼. 예를 들어 여기 나무를 넣는 거지.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채우고 파이어 스타터 들고. 알겠지? 쭈그려 앉아서 우클릭하면 문제없이 불 붙일 수 있어. 여기에 우리가 요리하고 싶은 걸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 연어를 요리했어요. 알죠? 지금 바로 먹을 거예요. 아, 안 돼. 못 먹겠네요. 여기 두면 돼요. 알죠? 연어를. 나중에 혹시 먹고 싶을 때를 위해서요. 근데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알죠? 재료를 녹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 오븐이에요. 알죠? 우리 요리 방식이죠. 정말 간단하죠. 근처에 물건을 두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불이 번지니까요. 쉿! 자, 목마름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알겠죠? 좋아요. 갈증엔 민물이죠. 알겠죠? 이 경우엔 강물이에요. 테라포마 크래프트에선 갈증이 중요해요. 여기 이 파란 선이 바로 그거예요. 빈손으로 직접 마실 수 있어요. 알겠죠? 방금 보셨듯이 우클릭하면 돼요. 하지만 민물과 바닷물은 달라요. 알겠죠? 바닷물은 수분을 줄여요. 알겠죠? 반면 민물은 직접 마셔도 괜찮은 것 같고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한 말 후회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알겠죠? 정말 많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휴대용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이 주전자예요. 알겠죠? 세라믹 주전자와 구워지지 않은 주전자요. 점토로 만드는 건데 두드려서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세라믹은 그걸 화덕에 넣어서 만들어요. 알겠죠? 점토는 아직 못 봤지만 얻으려면 강에 있을 거예요. 봐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점토는 엄청 유용하고 균형 잡힌 재료라서 항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찾으려면 점토가 풀밭에 숨겨져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요. 알겠죠? 즉 빗물이 흐르는 곳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식물이 자라는 곳에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점토가 있는지 알려주는 식물들이 있어요. 알겠죠?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 점토가 있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걸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삽이죠? 자, 부셔볼게요. 아니, 그냥 이대로. 좋아, 점토로 점토 블록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로 성형할게요. 좋아, 5개 모으면 성형 시작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성형은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셋, 넷, 툭. 와, 이거 어렵겠는데, 그치?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셋, 넷. 기억이 안 나네. 툭. 실수했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좋아,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셋, 넷. 아, 그리고 따로. 알겠어. 아니.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따로. 좋아. 여기서 구워지지 않은 항아리가 나오는 거야. 이건 아직 쓸모없어. 알지? 이걸 모닥불 중 하나에서 구워야 해. 그러니까 모닥불로 가서 올려놓을 거야. 알지? 그럼 여기서 구워지면서 도자기 항아리가 되는 거야. 알지? 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비가 오면 모닥불이 꺼지네.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온도는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계속 구워지고 있어. 지금은 괜찮아. 알지? 그리고 도자기 항아리가 완성됐어. 그럼 도자기 항아리를 채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우클릭하면 끝이야. 그리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고 꽤 많이 채워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해. 땅에 놓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버릴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알아둬. 알지? 그러니까 실수로 버리지 않게 조심해. 좋아. 양동이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해. 자, 이제 영양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테라피르마 크래프트에서 영양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이 초록색 바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곡물, 과일, 채소 같은 여러 바들을 채워야 해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영양 탭에 가면 곡물, 과일, 채소, 단백질, 유제품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단백질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단백질은 이런 음식이죠. 이거요. 쉬프트 누르면 단백질 2.0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먹을게요. 알겠죠? 포화도 5% 먹어볼게요. 알겠죠? 음식이 채워지고 여기 단백질이 강조되는 게 보이죠? 단백질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최대 활력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모든 음식들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과일이 정말 엄청 많아. 알겠지?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겠는데 과목이 많은데 열매 맺는 거 찾아볼게. 알지? 진짜 많네. 그치? 근데 자라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자, 여기 야생 비트 있네. 좋아. 어디 보자. 이거 괭이로 하는 거지? 괭이 없이 가면 별로 못 얻을 거야. 아, 아니네. 봐봐봐. 비트네. 이건 채소로 분류돼. 알지?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양파 씨앗 있네. 심으려고 자, 괭이, 우클릭 여기 있네. 수분, 질소, 인, 칼륨 이거 바로 여기서 먹을 수 있고 보다시피 배부르게 해주네. 응? 포화도 같은 거 말이야. 좋아. 이제 채소 구하는 법 알겠네. 과일은 나무나 관목에서 곡물은 별거 너가 빵이든 뭐든 아니면 그런. 자, 이 빵, 곡물, 옥수수빵이나 보리빵은 기본적으로 옥수수 반죽을 두면 되는데 반죽은 밀가루로 알겠지? 그럼 밀가루는 옥수수 곡물로 만들어. 기본적으로 칼을 합치는 거야. 좋아. 내 질문은 칼이랑 짚을 가져가면 곡물 부분은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응? 근데 이건 너희가 봐가면서 너희가 가진 걸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야. 알겠지? 식물을 부수면서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너희 근처에 있는 장비에 따라 어떤 음식이 최고인지 결정하는 거지.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순수 단백질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어.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구하지? 내가 본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물고기로 가득한 강인데 가득하다는 건 진짜 가득한 거야. 이 모든 게 물고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여기 가까이 가서 물고기 하나 찾아서 잡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럼 물고기가 생기는 거죠. 물론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것도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잡기로 했다면 그건 다 당신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굶주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장담해요. 그리고 솔직히 물속에서 큰 위험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영양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게임 내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테라필마 크래프트로 마인크래프트의 생물 군계와 지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테라필마 크래프트의 월드 생성은 현실적이에요. 알겠죠? 거대한 대륙들과 지구에서 영감을 받은 지형이 있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생물 군계들은 솔직히 일반 마인크래프트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요. 알겠죠? 하지만 지질학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생성 방식이요. 지구가 어떤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에는 초원도 있고 숲도 좀 있고 그리고 사막도 조금 찾을 수 있죠. 알겠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당연히 이건 비디오 게임이고 모든 게 훨씬 작아서 동시에 훨씬 더 축소되고 빠르게 보여야 해요. 하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 군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드 안에서는요, 알겠죠?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본 바로는 4개의 바이옴이 있어. 평지 하나, 숲, 그리고 조금 여기 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이옴 구분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이 구분선 좀 봐봐. 여기서부터는 평지로 넘어가는 거야. 끊김 현상은 양해 부탁드려요. 쉐이더를 끄면 멈출지 모르겠네. 아니, 쉐이더 문제는 아니야. 쉐이더 문제가 아니라고. 청크를 5개로 줄였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여기도 물이 있을 텐데 저기 범고래가 보이네. 깜짝이야. 내 그림자가 날 놀라게 했잖아. 이건 범고래야. 저기 있지, 보이지? 그러니까 바이옴을 바꾸면 꽤 오래 걸린다는 거 명심해.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둬. 알았지? 그리고 채굴 관련해서는 걱정 마. 그런 건 없어. 모든 광석을 위한 바이옴이 있는 게 아니라 광물은 암석 종류나 그 지역의 지질학적 역사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광물을 못 찾고 있다면 아마 올바른 바이옴에 있지 않아서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명심해둬. 자, 테라필마 크라프트에서 계절과 적대적인 동물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기후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변합니다. 더 춥거나 덥고 겨울엔 식물이 안 자라며 여름에만 일어나는 이벤트도 있어요. 게다가 주요 위협은 곰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이죠. 곰 몇 마리를 보여드릴게요. 곰은 추운 지역이나 숲에서 나타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 회색곰, 흑곰, 북극곰이 있네요. 이론적으로는 사자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소환할게요. 수컷 사자요. 암컷도 나올지 볼까요? 저기 있네요. 암컷들도요. 자는 걸 봤지만 가까이 가면 깨어날 거예요. 그럼 한 방에 체력 절반이 날아가죠. 응? 북극곰도 별로 멀리 안 갔네요. 바닐라 적대 몹들도 나타나지만 주로 동굴에 있고 지상엔 별로 없어.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 모드의 생물들이 지배하고 있다. 얘네 정말 단단해요. 그러니까 돌도끼로 체력 4만 깎여요. 크리티컬을 먹여도 하트 3개밖에 안 깎여서 이 녀석 잡으려면 1번은 때려야 해요. 크리티컬로 7번이요. 알겠죠? 그것도 얘가 날 안 때린다는 가정해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렵네요. 게다가 체력 떨어지면 도망가요. 알죠? 여기 시즌 보면 초여름이네요. 알겠죠? 달력 탭에서 온도도 볼 수 있는데 기후 온도라고 나와요. 평균 기온 5도.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온도는 16도네요. 알겠죠? 아직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강수량은 330.1. 점 하나. 죄송해요. 그래서 모드 할 때 이것도 고려해야 해요.